자, 7월 초부터 바로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죠. 자, 말 그대로 방금 얘기한 기본 강의예요. 자, 기본 강의는 뭐 하는 거야? 형법 처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문제풀이가 아니겠죠? 자,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서를 가지고 해요.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을 봄에 있어서 필요한 형법 총론, 형법 강론으로 구성되는 기본서예요. 형법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규정과 판례가 다 들어가 있는 제 기본서예요. 기본서라는 타이틀을 달 때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인 겁니다. 당연히 페이지는 상당 부분 잡혀있을 수밖에 없어요. 총강론을 합치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일반적으로 총론하고 강론을 쪼갭니다. 그래서 좀 얇은 총론 배우고 좀 더 두꺼운 이제 강론 가지고 차근차근 규정하고 판례하고 이제 실제로 기본 강의 들어가면 교재 밑줄 교재 정리, 책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이제 막 가르쳐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서 두꺼운 걸 가지고 형법 총론부터 강론까지 규정과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 듣고 교재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암기도 좀 해보고 할 겁니다. 그 과정이 7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8월까지 9월 초까지 갈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1년 과정에서. 이거를 어설프게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막 밀려가지고 흐지부지 해가지고 정리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해버리면 뒤에 문제풀이 과정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괴로운 작업이 됩니다.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왜 맞는 건지 왜 틀린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문제만 풀어가지고 뭐 이런 말 써있으면 맞는 걸로 외우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남은 공부가 너무 괴로워져요. 뭔지도 모르고 때려 외우는 건 일단 잘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괴로운 공부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맞고 왜 틀린 건지를 본인이 납득을 해가면서 이래서 틀린 거지라고 답을 맞췄는데 실제로 해설에서도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이래서 틀린 거라고 맞게 써있으면 이제 공부가 좀 재밌어지고 암기도 더 오래 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출발이 되는 강의예요. 강의 회차도 이게 제일 많이 잡힙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서를 차근차근 막 기초 개념 설명부터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서 뭐예요? 이제 내용 공부를 한 바퀴를 정말 차근차근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정에 한 번 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10월까지 이제 9월, 10월 2달 정도 해서 꽉 채워가지고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선생님들마다 약간 쓰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컨셉은 비슷할 겁니다. 핵심 요약 강의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겠어요? 길게 거의 막 한 3달여에 걸쳐가지고 이 어렵고 처음 배우고 생소한 내용을 기초적인 용어 설명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과 기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중요 내용을 생략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나하나 쫙 배우면 당연히 처음 배우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중간에 막 시행착오도 거치고 막 몸살나서 일주일 날려가지고 얼른 밀린 거 막 따라잡기도 하면서 힘들게 이제 공부를 처음 했겠죠. 근데 이게 워낙 분량도 많고 처음 배우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중간 후반부, 중후반부 넘어가면 앞에 배운 것도 막 까먹기도 해요. 자, 그렇게 어쨌든 힘들게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풀이가 바로 안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학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 어려운 거를 이 분량도 많은 거를 물론 열심히 한 걸 전제로 하긴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본다고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겠죠. 막 이렇게 한 번 보고 되는 거면. 왜냐면 누구든지 한 번은 볼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 안 한 사람도. 자, 그니까 뭐야? 반복학습이 필요해요. 자, 그럼 얘는 뭐다? 이렇게 3달여에 거쳐서 봤던 거를 2달 미만 기간 동안 빨리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했던 이제 기초적인 설명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열심히 했으면 기초는 알 거니까. 그럼 정말 뭐예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빨리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수업 들으면서 한번 보고 수업 들은 걸 복습하면서 2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역시 핵심 요약 정리 강의 단계로 와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3번 보고 또 역시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이제 2바퀴, 4바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의 스타일 차이기도 한데, 두꺼운 기본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강의 같은 경우는 좀 더 짧고 줄여놓은, 이렇게 막 빡빡하게 줄여놓은 핵심 요약집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 안 바꿉니다. 저는 책은 최소한 늘리지 않는 주의로 하거든요. 특히 내용 교재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기본서로 가요. 기본서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 강의 단계에서 교재 정리를 시킬 거예요. 밑줄 같은 것도 긋고 밑줄도 구별해가지고 이제 내용별로 구별시킬 거예요. 그런 거 다 이제 기본 강의 첫날 하거든요. 그래서 몇백 페이지가 되긴 하지만 요거를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밑줄 긋고 체크하고 정리해 놓은 걸 전제로 하면 훨씬 수월하고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몇 달 동안 고생고생 강의까지 듣고 복습하고 교재 정리까지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새 책, 얇은 책 잡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집이라는 거는 줄이는 과정에서 날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날아가는 부분에 출제될 거 혹시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거 막 문제풀이도 따로 보완하고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내용 정리해 놓은 교재가 기본서가 있고 정리집이 있으면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끝까지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또 기본서에 있는 걸 정리하고 다시 좀 더 몰아가지고 따로 정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한 권 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년 시험장을 들어감에 있어가지고 내용 정리와 관련된 메인 교재는 내가 지금 7월부터 막 내년까지 가는 거죠. 내년 4월 초까지 이 한 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서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것만 그렇게 막 1년 내내 반복해서 봐가지고 여기 써있는 내용만 소화 잘하면 시험 붙는데 지장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걸 훈련하려고 문제를 추가로 붙이고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해설 정리로 들어가고 할 거지만 어쨌든 시험에 필요한 규정과 판례 정리하는 건 기본서로 정리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추가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기본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기본서가 되게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보니까. 자, 그래서 컨셉을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 공부 한 바퀴 차근차근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기초 개념 생략하고 빨리 내용 공부 같은 책으로 두 바퀴예요. 두 바퀴 하면 이제 교재 정리도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야?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고 풀어낼 수 있는 이게 준비 단계로 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이제 10월 끝났죠? 자, 아까 얘기했죠? 문제풀이고요. 여기서 문제풀이 핵심 뭐예요? 우리는 바로 기출문제로. 기출문제가 그렇게까지 막 심한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내용 공부한 거 가지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풀이 첫 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풀이 첫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전체 범위를 막 한꺼번에 내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푸는 거는 무리예요. 왜? 훈련하려고 연습하려고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단계는 항상 기출 문제긴 하지만 진도별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자체를 우리 기본서 구성 목차 체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배열하는 식으로 해서 순서를 재배할 거예요. 진도별로. 기본서 진도에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풀 때도 진도에 맞춰가지고 해당 진도에 대한 기본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공부 한 부분에 대한 진도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이 좋겠죠? 그러니까 기본서는 지금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대충 보면 이제 이쯤 오면 인이 박혀 이제. 아, 이쯤 되면 이런 거 써야지, 이쯤 되면 이런 거 써야지가 슬슬 이제 바로바로 떠오를 때가 됩니다, 이제. 그러려고 교재 안 바꾸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진도별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로 진도별로 돼 있는 거를.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여기는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9까지 9급 시험이 메인이죠. 그 시험이 지금 어디예요? 언제요? 올해 같으면 3월 23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4월 초에 봅니다. 올해만 좀 특이하게 3월 23일로 땡겼거든요.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공고는 나와봐야 되긴 하는데
내년 같으면 내년 25년 시험 같으면 다시 4월 초 시험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올해같이 나올 것 같으면 3월 말인 거고 예년처럼 할 것 같으면 4월 초니까 1, 2주 차이밖에 안 되긴 해요. 공부계 커리큘럼의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5년 4월 초라고 치죠. 이때가 디데이예요. 자, 이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커리큘럼인 겁니다.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자, 11월, 12월 이렇게 진도별로 기본서, 진도별로 복습해가면서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진도별로 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 시험으로 가야 돼요. 실제 시험 유형에 맞춰가지고 전범위예요. 매 회차가 전범위를 커버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유형과 같게요. 그래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가 실시돼요. 결국은 문제풀이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내용 공부를 차근차근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훈련, 계속 훈련인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이쯤 거치면 이제 그냥 붙을 수 있어요. 제대로 공부했으면. 근데 이제 고득점으로 이제 무난하게 붙자 이제 반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도 전범위 모의고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약간 이제 진도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세부 일정이 약간씩 조정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여기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3월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문제 풀고 기본서 계속 복습한 걸 바탕으로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시험 보고 고득점 해가지고 붙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과정상 하나 추가되는 게 있긴 합니다. 이제 정규 과정으로 이건 들어갈 건데 자, 진도별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좀 더 꼼꼼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좀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너무 후루룩 끝내진 않을 거고 이쪽 범위를 좀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날짜는 좀 세부 조정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사이쯤에 어떤 강의를 하나 집어넣을 거냐면 또 너무 하반기에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하면 물론 이제 기본서 복습을 다 시킬 거긴 한데 근데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높아지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기존에 좀 시험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이 이런 기본 강의보다 차근차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든 딱 이 하반기 이제 문제만 막 푸는 또 내용에 대한 정리가 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핵심 요약 강의보다 좀 더 축약해가지고 좀 더 이제 더 중요한 것 위주로 짚어가면서 전체적인 최종 정리 내용 공부를 한번 더 돌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타이틀은 최종 정리 강의라고 합니다. 뭐 최종 정리, 뭐 최종 마무리 강의, 뭐 이름은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은 여기를 정리집을 얇은 거를 뭐 따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기본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핵지총으로 하나 내가지고 핵심 지문 총정 있죠. 사지선사 풀 문제 말고 거기서 겹치는 지문 다 쳐내가지고 딱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핵지총 같은 걸 한번 쫙 빨리빨리 정지문 같은 걸로 보면서 추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추가 설명 같은 거 확인해가면서 하면서 이제 지문 확인해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세부 컨셉 이런 것들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별도로 공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년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돼. 딱 봐도 아시겠지만 되게 빡빡한 과정이에요.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커리큘럼을 당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밀리는 것도 있고 오늘 약간 아파가지고 못 들은 것도 한데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해가면서 열심히 듣고 이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120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한 8, 90, 100 정도로 수행해가지고 쭉 따라온다고 하면 붙는데 지장 없어요. 형법을 살면서 처음 해도. 이 정도까지 반복에 문제 풀고 그 과정에 또 반복해서 시험장 들어가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올 땐 뭐야? 이 커리큘럼이 망가졌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막 이런 걸 통으로 날려버리거나 아이 나는 기본서 보기 싫어 그냥 문제만 풀래 이렇게 해버리거나 중간에 이제 하지 말라는 걸만 하고 하라는 걸 깨버리는 경우는 이제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딱 이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려고 지금 앉아 계신 거죠. 차근차근 공부한다 치면 중간에 뭐 주변에서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을 건데 아니 그럼 이런 거 안 하고 그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어차피 공부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빡빡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짜놨다는 건 뭐야? 이게 여러분들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시험 붙음에 있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런 걸 이렇게 짜놓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쭉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중간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핵심 요약 강의해서 2바퀴 기본서 돌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강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한번 더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이제 컨셉은 다르죠. 진도별로 전범위로 이렇게. 약간 여기를 좀 더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는 초반에는 어렵게 되는데 후반은 또 역시 시험, 또 실제 시험하고보다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어려워지다가 다시 원래 시험 난이도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열심히 반복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푸니까 이제 감도 살아나요. 객관식도 약간 감의 영역이 있죠. 약간 이해도 떨어져도 이거 왠지 틀린 것 같은데 맞추는 것도 한두 지문에 있어요. 감 살려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치점에서 그냥 고득점 하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몸도 쉬고 운동도 좀 하고 몸도 만들고 여기저기 좀 못 논 것도 놀고 하면서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려서 그냥 붙어 나가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내년 시험 직전까지, 시험 날까지 차근차근 거칠 과정인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제 특강으로. 특강이긴 한데, 말은 특강인데,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자, 2월 말쯤 해가지고, 특강으로 이제 개설이 될 거긴 한데,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정규 과정을 안 따라오는 사람도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특강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하나 들어가요. 말은 특강이지만 무조건 들어야 되는 특강이에요. 최신 판례 특강이라 물론 뭐 이름은 달리 쓸 수 있어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떤 법과목이든 이걸 안 하는 과목은 없어요. 뭐 국제법 이런 거 아니면.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형법에서 출제하는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막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판례라는 게 뭐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 판례는 매달 나와요.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매일 나오는 판례들을 한 달에 2번 판례 공보라 그래가지고 공보로만 이렇게 공지도 때립니다. 출간해가지고. 자, 그니까 뭐다? 당연히 기본서라는 게 지금 7월에 바로 출간할 거거든요. 7월에 출간이 되면 책에 써있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 판례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뭐야? 책이 출간되고 나서 추가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물론 그 모든 판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뭐야? 그 중에서도 형법과 관련된 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필요 없는 거, 출제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거 쳐버리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본서 나오고 나서 추가로 나온 중요 수험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 최신 판례를 추가 업데이트하는 강의인 겁니다. 이거를 안 보고 들어가지고 왜? 항상 시험에는 최신 판례 관련해가지고 20문제면 서너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분량 대비 출제 효율로 따지면 분량의 이 분량 페이지 대비 이 안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수 효율을 따져보면 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한두 개 모르고 막 못 보고 밀려가지고 못한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없어요? 내가 법학 시험장, 형법 시험장을 들어가는데 최신 판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라는 건 너무 일찍 할 수도 없어요. 왜? 너무 일찍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이 최신 판례 강의 듣고 나서 또 막 추가되는 판례를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판례 강의는 자 이렇게 D-Day가 잡혀 있으면 그 직전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2월 말에 할 거예요. 2월 말, 3월 초 그 시험 공고 나오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딱 한 달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특강으로 추가되는 강의가 이거 하나 있는데 말은 특강이지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시험 한 일주일 전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전은 강의 없죠. 내가 여태까지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한번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서 빨리 한번 보고 이제 시험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딱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체 쫙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내가 뭘 보겠어요? 일단 정리된 기본서, 너덜너덜해진 기본서가 있을 거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정리해놓은 해설 자료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해설에 들어가 있는 판례는 다 기본서에 있는 겁니다. 다 있으니까 기본서라 그랬죠. 그럼 이제 기본서에서 약간 빠진 판례 몇 개 들어가는 거나 기본서에서 생략한 표현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그 정도 보완하는 식의 해설 정리가 분량이 많지 않아요. 문제는 많이 풀지만 체크해서 볼 건 많지 않다고요. 즉 체크해서 볼 거를 또 해설 정리하는 거죠. 문제 풀면서. 그리고 최신 판례 자료하는 거예요. 핵지총 같은 경우 확인용인 겁니다. 핵지총을 메인 교재로 잡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장까지 들고 갈 메인 교재 자료라고 따지면 그렇게 많이 잡을 수도 없어요. 왜? 많이 잡아봤자 직전에 또 막 시간이 없고 바쁘고 쫓기면 너무 많은 페이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기본서를 심지어 정리해서 쳐내고 밑줄 긋고 정리해놓은 기본서랑 추가할 해설 자료 체크해놓은 거 일부랑 그리고 최신 판례 자료 그리고 좀 더 이제 추가할 것 같으면 핵지총 또 공부 한 바퀴 하면서 간단하게 보완하는 식으로 정리해놓은 거. 그래서 전체 공부 차근차근 그 정도 교재 자료 정리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고득점해서 붙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정도 하면 붙어요. 이 과정을 중간에 어그러뜨려가지고 뭐 애매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차근차근 다 따라갔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정도 신뢰는 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했는데 시험이 애매해질 것 같으면 이렇게 과정을 안 하고 수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신뢰는 가지고 차근차근 수행하시면 되고요. 더 구체적인 얘기, 이제 시험에 필요해서 정리할 거, 외울 거 이런 건 당연히 기본 강의 들어가가지고 이제 책 보면서 설명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제 뭘 생각하라고요? 아, 내가 앞으로 공부할 게 이런 거구나. 내가 1년 과정을 이렇게 차근차근 할 거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고, 내가 이제 시험 딱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아, 이런 거 할 거니까 이제 공부에 올인할 수 있게 주변 정리도 하고, 강의 같은 거 이제 들을 거니까 강의 들을 거 세팅도 하고, 어디서 들을 건지 어떻게 어디서 복습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쫙 계획 잡아보고, 그런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공부에 올인하기 전에 딱 정리하고 기초적인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 방법론과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잡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본 강의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다시 뵙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번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